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X 교육방송입니다. 검정고시 화학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원소는 물었지요. 자석에서 잘 붙으면 녹슬기 쉽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로 자철석하고 적철석 같은 광물을 재련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석에 잘 붙고 녹슬기 쉽다 그랬죠. 녹슬기 쉬운 게 뭐가 있죠? 여기 철 있죠. 다음 산소, 염소, 헬륨 원소 해당되는 이게 다 철은 금속이에요. 아직 안 나왔었지만 20개, 20개 기본 원소에 해당되는 게 산소, 염소, 그 다음에 헬륨 다 해당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찾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철 나와 있는 그 포스코 경영에서 이렇게 띄운 철 광물을 올려놨어요. 자석,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인데 연고자석과 입시자석이 있고 천연적으로는 자찰광이 있고 인공적으로는 강철을 자기화해서 만들기도 한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왜 자석에다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한쪽 방향을 집어넣어서 자기화시키는 바늘로 만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철 이렇게 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의 하나로서 순수한 것은 백색 광성을 띈다 그래서 아까 그 백색이라는 거 보이셨는가 몰라요. 연성, 즉 부드럽게 물러서 연한 성질, 연성하고 전성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지는 그런 걸 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장간에서 철을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얇게 편다든가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철인 거죠. 그다음에 강자성이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녹슬기가 쉽고 염소, 황, 붕과는 적극적으로 작용하지만 질소와는 화합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용도가 넓죠. 철기시대 이후서부터 우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산소가 나왔는데 옥시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학 원소는 O라 그러죠. 여기 옥시겐은 여기 O에서 따와서 O가 된 거예요. 대기 중에서 21%를 산소가 차지하고요. 빛과 말, 냄새가 없는 기체이면서 사람은 호흡과 동식물을 호흡에 산소가 꼭 필수적이죠. 동식물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나와 있고요. 원자번호는 8번, 그다음 분자량은 16번입니다. 분자량 나왔는데요. 분자량 측정 기준은 탄소가 6번인 탄소가 분자량 측정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요 같이 기본적인 용어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또 염소가 나왔는데 염소 요 CL이라고 원소 기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17번 원소 기호 17번이고 분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쓰자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염소이고 이게 17번이고 이게 분자량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체 원소의 하나이고 천연으로는 식염, 염화 마그네슘으로 존재하고요. 황록색이고 악취가 나면서 악취가 나죠. 염소. 우리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바로 염소 냄새입니다. 공기보다 무겁고 다른 원소와 잘 화합을 하고요. 산화제, 표백제의 원료로 들어가서 살균제, 독가스 등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원소기호 두 번째 헬륨. 그 다음에 원자량 4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들어있는데 비활성 기체예요. 이 비활성이라는 게 헬륨이 비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무취로 다른 원소하고 잘 화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소 다음으로 가벼워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문제를 들어가서요.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골랐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쪽은 친수성기이고 요거는 친유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계면 활성제이고 물과 친한 친수성기하고 여기 친수성기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친한 친유성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뭘까요? 비누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음번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봐요. 녹말 뭐냐면 식물의 씨앗, 줄기, 뿌리 등에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전분이라고도 하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식물에서 그 녹말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누가 나왔는데 고급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염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물에 녹으면 거품이 일어서 미끈미끈해지면서 때나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랬죠. 요 비누가 18세기 원래는 사치품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18세기 프랑스에서 니콜라 르브랑이라는 사람이 세탁 소다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서 비누의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져서 대중화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비누 대중화는 인류 수명을 20년 느린 획기적인 발명품이 된 거예요. 이유는 더러움을 쉽게 씻어내고 때나 더러움을 씻어내니까 위생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줬지요. 이제 설탕이 나왔는데요. 맛이 달고 물에 잘 녹는 무색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 화학식이 C12H22O11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에다가 아예 이거를 이렇게 써놔요. 라벨을 붙여놔가지고 늘 보면서 이 설탕 화학식을 할 수 있도록 보면 알다시피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그 조합으로 해서 나오는 화합물인 거지요. 사탕수수, 사탕무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당분의 영향이 우리 지친 뇌를 깨워서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좀 살아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수험생들에게 초콜릿이나 단사탕 많이 주죠. 그게 뇌가 지칠 때에게 조금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영향을 활용해가지고 초콜릿과 사탕을 주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탄수화물에 나오는 당류, 여기 요 당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표가 나와서 요거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당류가 있다면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들어가고 또 올리고당류하고 다당류, 당류, 올리고당, 다당류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단당류,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요거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이게 생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당류에는 적당, 역당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녹말이 이제 다당류에 해당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글리코겐이란 글리코겐 요거 많이 나오죠.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서 이 다당류 녹말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요렇게 정도로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 문제에 해당되는 거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자꾸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 나왔는데요. 아스피린 여기에 보니까 19년도 이후에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아예 요 문제 하나가 딱 설정돼서 나왔더라고요. 아세틸살리실산의 다른 독일어 상품명이 아스피린인 거고요. 흰 결정성 가루로 해열제 진통제로 쓰는 살리실산염의 의약품이지요. 프로트롬빈 생산 억제를 통해서 혈소판 제거에 반응을 해서 항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굳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온도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 장기간 쓴다고 해요. 그렇지만 요 녀석 많이 쓰게 되면 과다출혈이 돼서 절대로 과유불급이에요. 그렇지만 예방약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아스피린이 그 독일 바이엘사의 어떤 거로 우리는 아스피린하고 독일 바이엘하고 같이 바로 연결되는데 그 이유도 나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원래 살리실산 물질에서 비롯된 아스피린은 고대 BC 1500년 전 이미 벌써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옛날서부터 사용되어 왔었던 약재인데 이게 1899년 독일 바이엘사가 해열 진통제로 특허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 특허 등록을 한 바람에 한 110년 정도를 바이엘사에서 아스피린을 거의 세계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14년도 복용량을 표준화하고 대중화해갖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110년 동안 아스피린으로서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해열제였는데 원래 그 고대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에서도 썼었던 것을 이때
독일 바이엘이 여기서 독일에서 이렇게 표준화하고 상표 등록을 한 바람에 독일 바이엘하고 같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 그다음 먼저 특허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다음은 메탄올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가에 해당되는 거 물었어요. 여기 보면 탄소죠. 여기 보면 뭐죠? 여기 메탄올에 해당되는 거죠. 메탄올. 보면 수소, 여기 탄소 요거 하나 없어졌고, 그 다음에 H4, 즉, 수소 원자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찾아도 그럼 수소 원자 4개인 게 어떤 게냐? 요거 보면 산소 원자죠. 요거 탄소 분자 1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자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산소 원자가 3개 있는,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투가 뭐냐면 산소 원자가 2개인 분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H2가 들어가면서 수소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 4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원자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 변함이 없는 원자수를 찾아서 그 숫자에 맞춰서 나가는 걸 찾아가는 게 요 문제에서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넷, 원자수는 불변하고요. 생성물 메탄올은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인데 분자량은 16이에요. 녹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씨고 끓는 점은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우리 상온에서는 이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씨니까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인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온실 기체는 수소이다. 수소이 아니죠. CO2, 이산화탄소지요. 전 세계의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맞지요? 요거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기업과 지긋 해당되는 게 요거가 해당되겠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화석연료 소비, 즉 화석연료가 뭐였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바로 화석연료인지요.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메탄가스, 이거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 온실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19번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합니까?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에 사용될 수 있다. 맞죠?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현 장치이다. 맞죠? 빛을 3원색을 합성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든다. 맞죠? 빛을 3원색이 뭐가 있죠? RGB가 있죠? RGB. 즉, 레드, 그린, 블루가 해당되는 겁니다. 요 빛의 3원색. 요거는 물리하고도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같이 빛의 3원색 RGB로 레드, 그린, 블루 요걸 외워두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편리하세요. 그 다음에 LCD에 해당되는 거 소개가 됐습니다. 자, 증류세에서 녹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내놓는 물질가 뭘까요? 그랬어요. 소금물, 알코올, 포도당, 설탕물. 어떤 거죠? 이건 쉽죠? 소금물이죠. 여기 보면 증류수. 보통 증류수는 물을 증류해서 얻는 거의 순수한 물을 증류수라고 얘기하고요. 화학, 실험, 의학 같은 데 증류수 쓰입니다. 그다음 양이온은 전자를 방출해서 양전하를 띈 이온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금물 같으면 NaCl에 해당되는 건데 나트륨이 바로 양전하로 나가는 거고 Cl 염소가 음전하로 나가는 거지요. 요런 것들을 양이온이라고 이렇게 은이온의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 아까 소금물 같으면 아까 어디 갔나? 소금물 같으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 음이온 양이온하고 염소 음이온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양이온은 나트륨 아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음이온은 염소 요게
음전을 띠고 있는 이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소금물을 녹이물 요게 나중에 요 이온화가 되면 요렇게 나트륨 양이온하고 이제 염소 음이온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 알코올은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를 히드록시기로 취환한 형태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히드록실 그룹에 해당되는 게 요렇게 뭐뭐 OH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뭐 OH 수산기 이것을 갖는 유기화합물을 알코올이라고 그러고요. 메탄올은 이렇게 CH3 빼기 요렇게 연결해 갖고 OH로 들어가고, 에탄올은 요거 조금 더 복잡하게 요렇게 들어가고, 에탄올 요게 메탄올, 그다음에 그냥 요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포도당 나왔는데요. 글루코스가 포도당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포도 무화과 감 같은 열매나 또는 벌꿀이 들어있는 단당류예요. 포도당이 단당류. 아까도 나왔었죠. 표에서 요것도 예쁘게 표가 되어 있길래 좀 받아왔어요. 생물 에너지 원료가 되는 거고, 그 탄수화물 1g당 몇 칼로리 나오죠? 4K 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연료가 되는 거고요. 설탕물은 이당류 설탕을 난 거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탄수화물 1g에는 요렇게 4K 칼로리 에너지 요원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단백질 있죠? 단백질도 역시 1g당 4K 칼로리가 나와요. 그러면 지방은 1g당 몇 K 칼로리가 나오죠? 9K 칼로리가 나오죠. 요거는 생물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암기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당류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아까 나왔었죠? 이당류, 설탕, 메가당, 무당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당류가 녹말, 글리코겐, 식이섬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는. 여기 지금 글루코스, 포도당, 과당, 프루토스, 갈락토스, 유당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당류에 자당, 메가당, 유당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다당류에 소화성 다당류, 전분, 녹말, 글리코겐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난소화성 다당류, 이게 난소화는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뚝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대변으로 나오지만 이런 개라든가 뭐 다른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대변이 훌륭한 그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게 출처 여기서 따왔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가면서 아직 안 외우셨다면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요번 서비스 할 때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울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H 수소, H 헬륨, Li 리듬, B 베릴륨, B 분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불소, N이 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그리고 Al 알루미늄, Si 규소, P인, S황, Ca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요거 이제 20개 다 첫 글자만 땄다 그랬죠. 수에리베, 풍탄에너, 블레나마, 알교피스, 염화, 각갈 다 외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처음에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l 알루미늄이니 Mg 마그네슘이 말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요게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자, 이것으로서 제 3강 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